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잘 계시죠? 제가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이제 좀 집에 오면 그냥 거의 다 다운돼가지고 녹화를 못했는데 아직 뭐 덜 나았지만 계속 이렇게 안 하다가는 한 달 내내 안 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좀 최근에 보도된 그 연구 하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제 그 연구가 뭐냐면 혈압약을 저녁에 먹었더니 아침에 먹은 것보다 좋다라고 한 연구인데 한 3일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소개된 것 같고 또 마침 그거를 또 저한테 물어보신 환자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혈압약 아침에 먹을까 저녁에 먹을까가 되겠어요. 일단 혈압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혈압이 항상 늘 일정한 줄 잘못 알고 있는데 혈압은 사실 계절마다 다르고 주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가 좀 달라요. 월요일이 좀 높겠죠. 일요일로 가서 줄고. 그다음에 하루 중을 보더라도 하루 중에 항상 높낮이가 좀 다르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잘 때는 혈압이 낮겠죠. 만약 움직일 필요가 없고 편안하게 쉬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져요. 그다음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전신에 피를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혈압도 자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맥박도 뛰게 되거든요.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아이들링 상태, 정지 상태에서는 RPM이 낮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RPM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 몸도. 그래서 하루 종일 혈압 병동을 보게 되면은 수축 혈압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야간에는 이렇게 혈압이 낮다가 새벽 4시부터 우리 일어날 준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압하고 혈당하고 그다음에 맥박이 다 높아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혈당도 높여서 이제 이제 온몸에 보내줘야 되고 혈압도 보내주려니까 혈압도 높아야 되고 또 보내주려니까 맥박도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6시를 향해서 쭉 올라가다가 오전 중에 쭉 올라가죠. 아무래도 오전 중에 할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정오가 되기 전에 약간 살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다시 오후가 되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제일 낮은 이제 야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정상적으로 야간에는 낮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12시까지 높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모닝 서지라고 그래요. 그 아침에 혈압이 올라간다 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혈압도 이런 형태를 보이고, 고혈압 환자 혈압도 단지 높아지기만 했지,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모닝 서질 때, 그 혈압이 막 갑자기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가고, 심지어 혈소판도 이때 더 많이 굳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가면서 사냥하거나 뭐 할 때 싸우거나 뭐 다치게 되면은 이런 데 이제 피가 흐르니까 지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혈소판조차도 오전이 될 때 가장 혈소판 응집이 잘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제일 잘 생기는 거가 요 오전이거든요. 그래서 요 오전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는 시간은 전통적인 어떤 그 의견은 아침에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닝서지 아침에 가장 높고 그다음에 오전에 그래서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약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것이 오전 중에 혈압이 막 올라가서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해서 보통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은 아침에 고혈압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이제 야간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트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래서 야간에 혈압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혈압 환자 중에서 또는 겉으로 혈압이 아니라고 잘못됐지만 실제로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 중에 약 15% 많게는 20%는 야간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디퍼 떨어진다 그래서 디퍼, 넌 디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간에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보다 더 심장병이 더 잘 생기고 이렇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고혈압이 더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녁에 약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또 주장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연에는 물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데 아침에 먹어라라는 얘기는 없으나 보통의 다른 약들과 같이 먹을 때 편의성이라든가
환자가 저녁 약을 먹게 되면 안 먹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자꾸 잊어먹고 아니면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어날 때 바로 먹게 하는 것이 보통의 현실적인 프랙티스예요.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는 쪽, 야간 고혈압이 좀 문제고 야간에 혈압 올라가는 걸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또 그런 주장도 또 이제 힘을 얻고 있고 해서 마침내 이제 그런 아주 큰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그걸 갖고 이제 이번에 방송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저녁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한 게 어디에 나왔냐면 유로피안 하트 저널, 이게 이제 유럽 그 심장학회 공식 기관제예요. 이 논문은, 이 저널은. 근데 여기에 10월 22일 날 실렸죠. 그러니까 한 3, 4일 전에 실린 거 이제 우리나라도 연합뉴스하고 이제 받아서 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보도됐어요. BBC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영국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스페인 연구예요. 스페인에서 된, 오로지 스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에르미다라는 분이 이제, 라몬 에르미다가 이 방면에 좀 유명한 분인데 그 이분이 이제 주 연구자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베드타임 하이퍼텐션 트리트먼트 임프루브스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리덕션에서 저녁 약을 먹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좋다라고 하는 연구예요. 아니, 이 연구를 한번 보면서 이 연구가 주는 의미하고 이 연구의 한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구 목적은 같은 혈압약을 아침에 먹이는 것과 같은 혈압약을 저녁에 먹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환자가 더 좋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 암이 안 발생할까?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혈압이니까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을 더 줄이지 않을까? 즉, 저녁에 약을 먹는 것이 아침에 먹는 것보다 더 심장병에 의한 사망을 더 줄이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나 관성동맥 풍선 시술이나 심장 수술 같은 걸 덜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 먹게 하고 저녁에 먹게 했을 때 이제 쭉 결과를 본 거예요. 간단히 이제 연구 개요를 설명드리면, 북부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고요. 약 40개의 그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환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연구가 된 거고, 평균은 6.3년 정도 연구기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스페인 사람이에요. 백인이죠. 스페인 사람이고, 19,084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평균 연령은 60세였고요. 그 중에 남자가 56%, 약 반. 그 다음에 그 중에 당뇨인이 25%였고요. 또 전체 연구 대상 중에 43%가 비만이었죠. 그러니까 좀 비만이 많았던 거예요. 상당히 비만이 많았고, 또 그 중에 15%가 흡연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연구 참여자 중에 약 10%는 심장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 연구의 특이한 거는 참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 진짜로 굉장히 대단한 연구인데, 48시간 혈압계를 다 환자한테 19,000명한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혈압계라는 거 뭐냐면, 뭐 저희 병 환자분들 가끔 해보셨겠지만 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 진짜 혈압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병원에 오면 혈압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혈압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채워드리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채워가지고 이제 활동혈압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으로 쏙 숨겨서 갖고 다니면 혈압계가 건전지가 달려서 지가 막 30분에 한 번씩 푹푹, 또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24시간 평균 재가지고 혈압이다 아니다, 내지는 오전에 높다 오후에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혈압계죠. 근데 이 사람들은 48시간 동안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48시간 혈압계를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하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9,000명이 48시간 혈압계를 매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연구 들어갈 때,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6년 이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이제 레이버썸 보더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그 힘든, 굉장히 성가신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근데 다 이제 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 연구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아침에 먹었을 때, 저녁에 먹었을 때 혈압은 이틀 동안의 혈압은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제 이런 거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22,000명을 이제 참여시켰는데, 그 중에 혈압계 잰게 결과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것들, 그러니까 잘못 나온 것들 다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607명이고, 그다음에 해봤더니 고혈압이 아닌 사람도 2,879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진단을 병원에서 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19,000명을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는 사람 9,500명, 그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약 먹는 사람 9,580명을
쭉 이제 추적 연구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혈압 재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나 이것도 참 그런데 9,500명 중에 36명만 탈락했고요. 9,506명, 600명 중에 48명만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롭 아웃 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탈락률인데 탈락률이 너무나 낮아요. 잘된 연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탈락률이 낮은 환자들만 아주 고도의 그 좀 모티베이션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페인 일반인이 아니라 뭐 잘 교육받거나 교육 수준이 높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동기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먹는 사람 9,552명, 저녁에 약을 먹는 사람 9,532명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나이, 성별, 콜레스테롤 수치, 처음 혈압, 흡연 유무, 신장병 유무, 당뇨병 유무를 다 통계적으로 보정을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걸 다 같다고 가정하는 통계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무관하게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6년 동안에 이제 추적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약을 먹은 사람들이 아침에 약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야간 혈압이 떨어졌죠. 당연하죠. 야간에 먹었으니까. 자기 전에 먹었으니까. 이제 근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24시간 동안 유지되는 요즘 혈압약을 먹었다면은 아침에 약을 먹거나 저녁에 약을 먹거나 비슷했을 텐데 이때 당시는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약이 한 12시간 작용하는 약, 8시간 작용하는 약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 먹은 다음에 12시간 안에 약발이 더 잘 나왔을 테니까 야간에 약을 먹은 사람들이 야간 혈압이 더 떨어졌죠. 그 당연한 거죠. 낮 혈압은 둘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떨어졌고 이제 야간 혈압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awake SBP라고 돼 있죠. 이건 깨어 있을 때, 즉 주간에 systolic blood pressure, 즉 흔히 말하는 수축혈압, 양군이 똑같았어요. 근데 asleep SBP, 즉 잘 때의 수축혈압은 아침에 약을 먹는 그룹은 118mmmercury였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약을 먹는 그룹은 114.7mmmercury로 4mmmercury 차이가 났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48시간 동안에 쭉 해본 거를 보게 되면 전체 이틀 동안의 총 혈압의 평균은 125 대 124로 1mmmercury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낮았어요. 그 저녁에 약을 먹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겠죠. 저녁에 낮 혈압은 하나도 둘 다 똑같았고 저녁 혈압만 떨어졌으니까 총 통계를 내게 되면은 한 1mmmercury 떨어진 거가 돼요. 그다음에 수축기 말고 확장 결합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잠잘 때 혈압은 확실히 야간에 먹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고, 그러나 낮 혈압은 똑같고, 그래서 합쳐보니까 전체 토탈 평균 혈압은 한 1mmmercury 정도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a little bit이에요. 굉장히 적은 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럼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연구 목표가 뭐였죠? 그렇게 했을 때, 저녁에 약 먹은 사람들이 아침에 약 먹은 사람보다 심혈관 사고가 적어졌냐는 거죠. 보니까 약 6.3년 동안에 1752건의 새로운 심혈관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뭐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야간에 혈압약을 먹은 사람은 아침에 혈압약을 먹은 사람보다 총 심혈관 사고 발생이 무려 48%나 감소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돈도 더 안 들여서 약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아침에 먹는 거하고 비교해서 저녁에 약을 똑같이 먹게 하니까 아침에 먹는 사람들보다 반이나 더 심장병 사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6년 동안에 만약에 아침에 먹은 사람들이 100명이 생겼다면은 이 저녁에 먹은 사람들은 50명밖에 안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약제보다도 더 파워풀한 거예요. 이 반이나 어떻게 혈압약을 잘 먹고 있는데 거기다 어떤 혈압약을 더했다고 그 혈압약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심장병 사고가 반이나 줍니까? 어떤 약이.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혈압약 둘 다 먹게 하고 고지혈증 환자한테 스타틴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 위험도가 반씩 감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단지 저녁에 약을 하나 먹었다는 거, 하나도 더 추가한 것도 없고 뭐 다른 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사고가 반이 줄었다. 이거는 정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연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결과가. 그래서 보게 되면은 토탈 이벤트, 토탈 CVD 이벤트, 그러니까 총 뭐 사건, 그 다음에
총 심혈관 사건 약간씩 말은 다르지만 보시게 되면은 일로 봤을 때 배드타임 베터 왼쪽이 배드타임 베터고 오른쪽이 어웨이크닝 베터거든요. 왼쪽이 뭐냐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저녁에 약을 먹은 쪽이 훨씬 더 덜 생겼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스트로크, 뇌졸중, 뇌경색, 코로너리 이벤트, 관상동맥 사고, 카다악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심부전증이라든가 뭐 관상동맥의 다른 사고들, 뭐 심지어 뭐 부정맥에 의한 사고, 근데 이제 마이너 이벤트가 다 보면은 0.51, 0.56, 0.57, 0.60 거의 반까지 했단 말이에요. 반으로 줄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연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결론을 뭐라고 그랬냐? 혈압약은 아침에 먹는 것보다 저녁에 먹는 것이 훨씬 더 환자한테 유리하고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논문만 보면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토너를 했더니 안 되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반론이 많아요. 첫째 비판. 혈압약을 따로따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양군이 혈압약 먹은 게 더 달라요. 보면은 요거는 아침에 먹은 사람, 이거는 자기 전에 먹은 사람 보게 되면 그 혈압약을 먹고 있는 평균 개수가 이쪽은 1.8개, 이쪽은 1.7개로 깨었을 때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혈압약이 더 많았어요. 그 뜻은 이쪽이 좀 더 심각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를 들어 ARB, AC, 그 다음에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뇨제를 보게 되면은, ARB는 비슷비슷하게 먹었는데, 칼슘 채널 차단제는 저녁에 약 먹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베타 차단제하고 이뇨제는 아침에 약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제 차이는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약제 차이하고 왜 굉장하다고 보냐면 지속 기간이 달라요. 약에 예를 들어서 이뇨제는 24시간 작용하는 이뇨제보다는 한두 시간 작용하는 이뇨제가 많고요. 베타 차단제도 그런 베타 차단제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고 약물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것도 한계라고 자기들도 지적했어요. 두 번째는 이 스페인 사람들 중에서 한 건데 비만인이 50%가량 됐단 말이에요. 비만한 사람이. 근데 비만인이 대표적으로 야간 고혈압인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를 골게 되면은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코 고는 사람들이 야간 고혈압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50%나 있었단 말이에요. 48%가 42%였으니까. 따라서 이런 비만인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야간에 약을 먹어서 더 혈압이 잘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비만 고혈압에 대한 효과가 아닌 거냐. 따라서 비만하지 않은 고혈압인도 과연 그럴까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구 구성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또 재현되기 힘들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비만하지 않은 사람도 고혈압이 많은 나라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장하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스페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스페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는 지역과 식습관 문화가 굉장히 균질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 다른 서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일단 스페인 사람은 시에스타 있죠. 낮에 한숨 자죠. 저녁 시간 되게 늦게 먹고 오래 먹죠. 그러니까 저녁 혈압이 높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다음에 비교적 따뜻한 기후죠. 식사의 종류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계절이 뚜렷하고 추운 날도 많고 그다음에 소금기 많은 음식을 훨씬 많이 먹고 뭐 그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훨씬 심한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지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따름인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거는요. 이건 제 생각인데 너무 결과가 좋아요. 너무 결과가 좋아서 쉽게 믿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한테 48시간 혈압계를 다 채워줬는데 그 9천 몇백 명 중에 탈락률이 30몇 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잘 훈련되고 이 동기부여가 잘 된 고혈압 환자 일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력도 천차만별이고 경제적인 것도 천차만별이고 습관도 천차만별인 그냥 레알 피플만 잡은 게 아니라 혹시는 이 연구에 참여할 때 이미 이제 실렉션 바이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잘할 사람들만을 이렇게 실렉션 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결과가 너무 좋아요. 이게 보통 결과가 막 혼자 있는 경우만 아무리 좋은 연구도요.
아주 잘 디자인된 연구도 뭐 목적했던 것 중에 다 나오는 건 없고 이 정도 있고 요 정도는 애매하게 나오고 이건 아니라고 나와서 또 후속 연구를 기다리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한 판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뇌졸중 줄어요. 그다음에 코로너리 이벤트라고 관상동맥 줄어요. 그다음에 심장사고 줄어요. 또 보시게 되면 이걸 또 따로 했는데 보면은 토탈 데스 총 사망이 45%를 감소해요. 저녁약을 먹었다는 거 하나로. 아니 저녁약을 먹어가지고 저녁 혈압 4mmmercury 떨어지고 총 평균 혈압이 1mmmercury 떨어졌는데 어떻게 45%가 총 사망이 주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 고혈압 약을 갖고 연구한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고작 총 혈압 1mmmercury를 떨어뜨렸는데 전체 사망이 반이나 준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작용했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매니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거나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다음에 심장병에 의한 사망도 56%가 감소해서 단지 1mmmercury 떨어뜨리는데 그다음 뭐 물론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뜨렸다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 바이 찬스 같은 그 우연인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 이렇게 의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태까지 연구를 보면은 혈압을 몇 밀리머큐리 떨어뜨리면 총 사망과 총 이벤트가 몇 퍼센트 준다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너무나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압 단지 전역 혈압 4mm, 총 혈압 1mmmercury 떨어진 것으로서 보여지는 결과가 너무나 판타스틱해요. 그다음에 이스케믹 스트로크, 여기 뇌졸중, 마이오카달 인팍, 뭐 저기 심근경색, 그다음에 여기 풍선 시술 다시 하는 거, 풍선 시술 아니라 하여튼 관성동맥 다시 있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뇌출혈도 엄청 줄었죠. 그다음에 저기 그 심부전, 그다음에 관성동맥 질환, 협심증, 심지어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 말초혈관 질환, 심지어 눈의 망막혈관 폐색 이것도 거의 반이나 줄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일부러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플레이 바이 찬스일 경우가 있으니까 아주 우연히 어떻게 모여가지고 이런 균질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이 뭉쳐 있어가지고 나온 잘못된 연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이게 항상 과학의 세계에서는 특히 의학 쪽에서는 연구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이 있어야 돼. 해명. 거기에 대한 익스플레이네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데 이제 물론 연구자들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는 밤에 주로 레닌, 엔지오텐신 이런 톤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끊어줘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다지만 그거로는 좀 우리 여태까지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놀라운 결과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이 연구 하나로 이거 너무 좋네. 앞으로 이제 모든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약 먹지 말고 저녁에 먹어야 되겠다 하기에는 너무나 좀 경솔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연구의 대상 인구하고 오로지 스페인인 그다음에 결과가 우리나라 상황과 아주 달라요. 뭐 스페인의 그 문화풍토는 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정말 제가 컨선하는 거 우려하는 거는 단지 수면 혈압이 4mmmercury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총 혈압이 1mmmercury 좋아진 거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 자체를 결정적인 연구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과연 다른 연구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는가 또 다른 인구 집단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한테서도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려도 충분하다고 봐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아침에 약 먹는 것보다 저녁에 약 먹는 게 뭐 돈이 반으로 줄고 뭐 이렇다면야 고려해 볼 만하지만 돈은 똑같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약 먹는 게 의외로 힘들어요.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점을 봤을 때는 아침 약을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괜히 내가 저녁을 먹겠다고 전혀 주치의랑 상의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논쟁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게 옛날 약들 이때 연구도 옛날이거든요. 지금도 옛날 약도 쓰고 있지만 옛날 약들일수록 작용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스타틴인데 콜레스테롤 약이요.
가끔 환자한테 아무 때나 약 먹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저녁 약을 먹고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약을 받을 때 약사님이 이 약은 저녁에 먹는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줬죠. 옛날 약은 저녁에 먹는 거. 왜냐하면 작용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만들 때 피크 타임이 언제냐면 밤 잠잘 때 11시에서 2시 사이거든요. 그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만들어요. 그럴 때 작용 시간이 짧은 약일수록 거기에 붙여 먹는 게 좋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야 될 프라바스타틴 같은 거는 이제 그게 메발로친 프라보콜 같은 약들이죠. 그거는 자기 전에 공복에 먹으세요라고 하는 거고, 로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 같은 뭐 조코, 심바코, 로바코 이런 약들이죠. 그런 약들은 작용 시간이 2~3시간인데 밥과 함께 들어가야지 몸에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 약들은 저녁 먹고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약 아토바스타틴이나 그다음 로즈바스타틴, 크레스토, 아토바, 리피토, 리피즈 뭐 이런 약들, 그다음에 뭐 리바로 이런 약들은 24시간 가요. 12시간에서 24시간 가기 때문에 언제 먹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식사를 먹어도 상관없고 식전에 먹어도 상관없는 약들이에요. 최근에 나온 약들이 그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 그냥 아무 때나 드세요 해도 좋는데 이왕이면 잊지 말라고 아침에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분이었는지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환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일수록 작용 시간이 짧고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복용요법이 까다로웠지만 최근에 나온 약들, 고혈압 약도 그렇고 고지혈증 약도 그렇고 식사랑 별로 상관없고 롱 액팅 24시간, 18시간, 26시간씩 가거든요. 그런 약이야 뭐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약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약을 많이 내는 추세란 말이에요. 처방을. 요즘 약들은 이제 그런 약들 뭐 텔미사탄 뭐 이런 약들을 개통하고 그래서 암로디핀 계열은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써요. 많이 쓰는 약입니다. 제일 많이 처방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약은 24시간 약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 때문에 굳이 약을 밤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약 먹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 환자 중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타틴 계열 있잖아요. 그런 약들은 어 뭐 약한 약들은 저녁에 먹는 게 원칙이나 저녁 약을 드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저녁 약 못 먹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용법을 지켜서 한 달을 줬는데 15일을 먹고 오는 것보다는 용법을 지키지 않고 아침에 약을 먹게 해가지고 한 달 먹게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용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약 효과는 1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스타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먹을 로바스타틴이라든가 프라바스타틴은 사실 아침에 먹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이죠. 또 하나 이뇨제는 저녁에 먹게 되면 밤새 소변 보러 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뇨제 같은 계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침에 약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기침이 안 나가지고. 자, 그다음에 영화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신 분 많을 거예요. 한 10만 명 이상이 봤다니까. 이 벌새라고 그 소녀의 사춘기의 성장통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게 여성 감독이 이제 감독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잔잔하게 이제 인기가 확산돼 가고 있지만 외국 영화제에서는 열몇 건인가 20몇 건의 영화상을 탔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사춘기 소녀의 성장통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상하고 전체 사회,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 당시 어땠는가를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대치동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 대치동에서 방앗간을 하는 집안의 딸로 이제 딸인 이 주인공의 성장통의 얘기인데 당시 이제 성수대교 붕괴가 여기 가장 큰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모티브로 작용을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사회를 기억해 보면은 굉장히 전체주의였잖아요. 그 독재 정권을 지나서 반문민으로 가는 이제 시기였는데 그때 그래도 사회가 굉장히 좀 그 전체주의고 폭력주의 성향이 강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선생님이 가하는 언어 폭력과 어떤 그런 또 그런 어떤 아주 좀 암울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앗간집 주인 아버지가 어떤 대치동에서는 별로 이렇게 내놓을 거 없는 아버지지만 집에서는 또 가족의 가장이라는 이유로 행하는 가부장적인 폭력. 근데 사실상 오빠도 그렇던데 사실은 나쁜 사람은 아닌
그런데 어떤 그 전체주의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돼서 또 다른 약자인 딸과 엄마에게 휘두르는 또 폭력 이런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시즘에 대한 이제 그런 고찰 이제 뭐 그런 성찰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런 아무한테도 마음 줄 곳 없어서 방황하는 이제 이 소녀의 방황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이제 멘토가 있었어요. 그 이제 멘토가 한문 선생님인데 사실 이 영화는 그 멘토에 바쳐지는 저는 헌정이라고 봐요. 이 주인공이 감독 같거든요. 뭐 인터뷰는 안 봤지만 그 아무래도 감독 같아요. 화자가.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당시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서 지금의 자기를 있게 만들어준 우연히 만난 멘토에 대해서 바치는 헌사 같아요. 하여튼 되게 그 좋아요. 근데 이제 여성의 시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여성 시각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 개인적인 특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영화나 같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게 대부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사건을 인트로하고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등장인물들 우리한테 하나씩 소개시켜주는 과정, 그다음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사건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폭발하는 클라이맥스, 그다음에 해결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소설 구조잖아요. 그 피카리드식이라 그래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그 구조를 따르거든요. 아주 잘된 전범인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 그 영화는 기승전결이 없어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모든 에피소드가 하나의 서사 구조를 이루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를 압도하지 않고 굉장히 그 서로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그러면데 끝에는 어떤 누적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출이 재밌어요. 근데 2시간 10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 갔는데 앞에 온 분들이 그 영화를 모르고 왔는지 그냥 아주 삐죽삐죽대고 스마트폰 보면서 카톡 보면서 막 불빛 반사하고 막 해가지고 좀 몇 번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의를 줬는데 하여튼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어떤 헐리우드 드라마의 어떤 기승전결 구조라든가 전형적인 드라마식의 어떤 클라이맥스 폭발을 바라는 분들한테는 좀 맞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그 여성의 시각으로 본 그 당시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저도 그 이걸 느낀 게 갑자기 그 시절로 돌아가면서 알게 된 게 기억이라는 게 편집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가 그때 당시 느끼 했던 아주 불편한 기억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어떤 암울한 거, 그때 당시 고민들이 너무 어제처럼 날 것으로 생생하게 이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억눌렸구나. 너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기억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그 영화 기법은 잘 모르는데 롱테이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걸 굉장히 이렇게 그 수채화나 회화 그리듯이 이렇게 롱테이크가 많고 어떤 화면이 굉장히 구도적이에요. 잘 보면 그 그림 같은 게 많은데 어 굉장히 정적이고 그다음에 주인공들이 그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대사는 별로 없는데 눈빛, 얼굴 표정, 몸짓, 심지어 손의 모양새로 연기를 하는데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연기들이 굉장히 연출하고 연기가 사력 있고 어 전체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거는 청각인데 이 사운드가 좋아요. 사운드가 좋다는 게 무슨 음악이 좋다, 음향이 좋다가 아니라 배경 소음, 생활 배경 소음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들려요. 저한테는 뭐 매미 우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차들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바람에 낙엽이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비벼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른 영화보다는 좀 더 부각해서 우리가 전체 통감각적으로 공감각적으로 어떤 배경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좀 다른 영화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보고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여성 감독의 시각이라는 게 정말 남자하고는 좀 다른 물론 여성이라 그런 건지 이 감독의 특징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 좀 이 남성 위주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는 거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하니까, 영화관에서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기회 놓치시면 나중에 페이티비로도 나올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